네, 이번 시간에는 그 우호의 발효 이야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제 체질과 발효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한의원에 있으면 이제 내 체질이 뭡니까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체질에 대한 이야기는 한의학에서도 이제 20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1800년대 말쯤에 이재만 선생이 사상체질을 발표합니다. 그 사상체질을 통해서 일제시대와 6.25를 거치고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체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한의과 대학 정규 과정에 그 체질 사상 체질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. 근데 체질 하면 일단 사상 체질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.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나왔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상 체질을 응용해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체질학을 도전하셨죠, 일종의. 그게 아주 정리된 상태가 아니고 아주 실험적으로 하시면서 자기께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체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만 선생이 이제 돌아가실 때 체질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, 또 중국에서도 체질을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게 뭐 나중에 256 체질까지 만들어 보니 너무 혼란만 가중되더라. 그래서 좀 공통된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. 저희도 제 개인적으로도 체질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어렵냐. 근데 이 하나라는 개념이 딱 이렇게 그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. 아주 많은 변수를 가지고 네 개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깝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, 이게 또 네 개 중에 무조건 한 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죠. 또 한의사 선생님들마다 공부하는 그 어떤 학파에 따라서 난 이것을 그 소양인으로 볼 거냐 태음인으로 볼 거냐 약간 그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체질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료를 해보고 결과가 맞을 때 제가 좀 이야기해 주는 경향이 있고,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그 사상 체질에 대해서 뭐 한 20년 동안 심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. 체질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. 한 10년 공부를 하고 입을 열어라. 그 정도로 이제 어렵습니다. 그래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뭐 오링 테스트 한다든지 뭐 어떤 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통적인 그 사상 체질 의학은 아닙니다. 어쨌든 체질은 그 한의학에서는 그 필연적입니다. 똑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 잘 맞고 어떤 사람 맞지 않을 때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. 그때는 체질의학이 체질 이론이 들어가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월하죠. 근데 그러면 한의사는 모든 사람들의 체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?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체질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. 그러면 그 개인에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느냐?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질병 치료할 때 옛날 이런 얘기가 있었죠.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병원에서 오진율이 50%가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환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게 많은 오진율이 있느냐? 반대로 의사들도 깜짝 놀랐죠. 우리가 그 정도밖에 오진율이 없느냐? 뭐 이게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럼 이거는 어떤 의사든 마찬가지입니다.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뭐 어떻게 오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오진율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. 그리고 작으냐?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작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그러한 오진율에도 불구하고
특별한 무리수가 되지 않는다면 큰 의료 사고가 없으니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많은 그 명의들이 오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독창적인 치료법을 개발해서 좀 더 안전하고 효과 좋은 치료법을 많이 만들었죠. 그게 명의가 되는데 그 명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.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총수가 구속되기도 하고, 자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, 아주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부분. 명의도 마찬가지고, 그런 과정에서 체제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오진을 거쳐야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체질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주위에서 체질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체질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. 예를 들어 부부간에 한 2, 3년, 20년, 30년 살아도 그 부부 싸움을 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. 저 성격을 모르겠어. 근데 하물며 이렇게 5분, 10분 만난 사람이 당신 무슨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죠. 이 약초나 과일이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체질에 맞는 게 뭡니까? 라고 물었을 때,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양반이 고등어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, 그 다음에 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맥을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. 단지 그 양반이 이야기해주면 그때는 알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 음식이 맞다 안 맞다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. 그러나 이제 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다르죠. 음식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지만 약초는 잘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약초에 대해서는 이게 맞을 거다, 안 맞을 거다.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약초 하나하나가 아니고 처방에 대한 얘기죠. 처방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건 잠시 더 접어두고 발효액이 자기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결론적으로는 하나하나 드셔봐야 됩니다. 한 일주일 정도 드셔보면 그 안에 결과가 나오죠.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호전 반응, 좋은 것만 나타납니다. 깊은 잠을 자고 소화가 잘 되고 대변 소변이 편하고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려져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. 반대로 맞지 않으면 일단 굉장히 맞지 않다. 그거는 먹는 순간에 내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. 구역질이 나거나 그 다음 아예 그냥 싫다는 느낌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억지로 먹었다. 먹고 나도 그냥 속이 안 편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불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 경우는 그것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,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 안 좋은 경우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2, 3일 정도 드셨을 때 뭔가 계속 불편감이 생기면 그 과감하게 그 발효액은 드시지 마라. 그래서 이 발효액은 이럴 때는 단방약,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발효한 것을 드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매실 발효액, 구기자 발효액, 그다음 뭐 사과 발효액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드셔보시다가 드셔보시면서 자기한테 안 맞는 거는 배제하시면 됩니다. 이걸 가지고 뭐 체질이 어떠니 저떠니 막 이렇게까지 아주 머리 아프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. 물론 내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는 안 맞았는데 두 개, 세 개 혼합해서 드실 때는 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매실이 모든 사람한테 잘 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. 저희가 통상적으로 70%에서 80% 정도 통용되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보편화됐다 생각하고 발표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20% 정도가 안 맞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매실도 대부분 좋아하시지만 어떤 사람 매실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, 신물이 올라온다, 뭐 여러 가지 불편감을 호소합니다. 그래서 이 체질과 발효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나하나 드셔보시면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.
그리고 이제 처방을 하시는 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은 일러드릴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거. 본인한테 100% 맞는 게 아니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, 너무 체질에 얽매이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찾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. 아주 그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안 될 때는 체질이 아주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어쨌든, 통상적으로는, 일반적으로는 체질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나 맞는 발효액을 찾아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